인터뷰.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에너지 덕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선교 부연구위원. 오늘날 우리는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화석연료 발전 비중, OECD에서 최하위권인 재생에너지 비율, 에너지 전환 추진을 더디게 만드는 저렴한 전기요금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에너지 부채라고 표현한 김선교 부연구위원은 모두를 살리는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편리함과 밝은 미래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글 강진호, 사진 김정호. 에너지 덕후 강연자로 TV 출연도 하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김선교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R&D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 및 사업을 평가하는 기관인데요. 저는 에너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을 당시 스마트그리드 등 IT 기술로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했고, 한전경제경영연구원 재직 시에도 관련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에너지 기술을 넘어 에너지 산업과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해 두루 바라볼 수 있었고, 덕분에 지금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당시 이런 발자취와 노력을 높게 산 제작진이 에너지 덕후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인류는 지금껏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 왔나요? 에너지 변천사의 시작은 불이라는 찰나의 우연에서 시작됐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번개 혹은 자연적인 산불로 인해 발생한 불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불을 피우는 방법을 터득했을 겁니다. 불이라는 열에너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얻게 된 순간, 어둠이 주는 두려움과 추위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음식을 익혀 먹게 됐죠. 또한 광물에서 금속을 추출해 청동기와 철기를 만들어 문명을 발전시키고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이후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증기기관을 작동시키면서 문명의 발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1900년 초중반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1950년대부터는 석유가 주 에너지원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액체연료의 특성상 저장 이송 등이 편리했고 에너지 밀도도 석탄보다 높았으니까요. 이에 따라 석유를 동력으로 삼는 내연기관이 발전했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원을 더욱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한 2차 에너지로 불리는 전기 역시 발명돼 확산됐는데요. 오늘날 인류는 에너지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됐죠. 에너지는 인류와 문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으로도 지목받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원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후변화는 산업혁명과 동시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화석연료 사용을 막는다면 세상과 문명은 그 즉시 멈추게 됩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야 해요. 현재로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거의 모든 문명의 이기를 전기로 작동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내연기관 중심이었던 자동차도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죠. 이렇듯 에너지원이 전기라는 2차 에너지로 빠르게 통합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전기를 깨끗하게 생산할 것인가로 한결 단순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까요? 국제에너지기구의 탄소중립 로드맵에서는 2050년까지 사용 전기의 9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간헐성과 불확실성이라는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공급량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려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남는 전기를 ESS에 저장했다가 밤이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죠.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현재 전기차와 ESS를 중심으로 배터리의 저장 용량과 안전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시장에서 작동하는 사업 모델과 혁신 사례들도 쌓이고 있습니다. 한편 2050년 탄소 중립의 또 다른 축인 원전의 경우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등 원전 선진국이 원자로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여 안전성을 극대화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나서고 있어
미래의 전력 수요 일부를 더욱 안전하게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현황은 어떤가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2000년대 초반 3에서 5%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여 년 만에 40%로 빠르게 끌어올렸고, 중국의 재생에너지 비율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역시 원전 에너지 비중과 탄소 중립 기여도를 높이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소위 에너지 부채는 점점 커질 것이고, 국가와 국민의 부담도 이에 비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를 위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 전환의 청사진을 말씀해 주세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빠르게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송전, 배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연결해주는 전력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전기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인식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발전량의 약 70%를 화석연료에서 얻음으로써 전기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소비자에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와 기업의 탄소세를 매겨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낮추는 동시에 탄소 중립을 실행에 옮기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에 미진한 국가들의 경제와 산업에 입은 타격은 국민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며 당연히 전기료도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먹고 사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될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입니다. 전력 소비자인 국민들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를 살리는 에너지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코드. 품질이 다른 한국전기. 우수성으로 빛났던 기록들. 단 한 번의 정전 없이 전력이 공급된 동계올림픽은 평창올림픽이 유일하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마친 후 국제올림픽위원회 에너지 책임자였던 존 지안카를로의 극찬은 우리 전기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영하 17.1도의 850m 산악지역이라는 악조건에서도 무결점 전력 공급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십 년간 고품질 전기를 공급하고자 흘린 땀의 결실이었다. 글 편집실. 좋은 품질의 전기란 IEE는 정전 시간과 송배전 손실률, 규정 전압과 주파수 유지율 등을 국제지표로 운영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라 규정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고품질 전기라고 할 수 있다. 흔들림 없는 전기. 규정 전압 주파수 유지율 99.9%. 전기의 주파수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고품질 전기의 필수 요소다. 전압과 주파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가전제품이나 공장의 기계 고장이 빈번해질 수 있고, 반도체와 같은 예민한 제품은 생산조차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규정 전압 유지율 99.9%, 주파수 유지율 99.9%로 최고 수준의 전기 품질을 보여준다. 전압과 주파수의 적은 오차와 균일한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 등 기준을 법제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표준 전압은 110V 플러스 마이너스 6V, 220V 플러스 마이너스 13V, 380V 플러스 마이너스 38V로 주파수는 60Hz 플러스 마이너스 0.2Hz로 규정하고 있다. 60Hz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수요에 맞게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송배전 인프라와 전력 생산량을 수요, 공급에 맞춰 조절하는 발전소의 역할이 크다. 세계 전력사 유례 없는 도전. 220V 승합으로 연간 40억 킬로와트시 절약. 지금은 당연하게 220V 전압을 사용하고 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격 전압은 110V였다.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자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졌다. 믹서기나 드라이기를 사용하다 보면 퓨즈가 나가는 일도 다반사였다. 한전은 전력 공급 능력을 높이고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1973년부터 2005년까지 표준전압 승합 사업을 실시했다. 110V에서 220V로 승합을 하면 배전설로 전력 손실이 75%가량 감소하는데, 이는 매년 4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절약하는 방법이었다. 연인원 757만 명을 동원해 진행한 승합 사업은 32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배전 설비를 늘리지 않고도 전력 공급 능력을 높이면서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
220V 승합 성공으로 개인 소비자들은 대용량 가전제품을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하게 됐으며 전력 손실과 전기료 절감으로 산업 발전에도 날개를 달게 됐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전력공사는 2006년에 세계 전력 산업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에디슨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꺼지지 않는 한국. 1년 동안 호당 정전 시간 단 9분. 전기의 품질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정전의 횟수와 시간이다. 전기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게 되면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호당 정전 시간은 2022년 기준 9.05분을 기록했다. 1년에 한 집 평균 9분가량 정전이 된 것으로 하루 약 2초가 안 되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국내 전기 사용자는 정전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호당 정전 시간이 미국 44분, 영국 38분, 프랑스 49분에 달한다. 다수의 선진국과 최대 5배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한전은 어떻게 정전을 대비하는 것일까? 전국 200개가 넘는 한전지사에서는 정전에 신속하게 대처해 복구할 수 있도록 24시간 설비 담당이 대기하고 있다. 자연재해에 의한 설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IoT,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력 설비를 사전에 체크하고 진단의 고장을 예방하고 있다. 집까지 전기 손실 없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송배전 손실률 3.53%. 전기 품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송배전 손실률이다. 송배전 손실률이란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기가 변압기와 송배전선로를 거쳐 최종 소비처까지 올 때 발생하는 전력의 손실 비율이다. 손실률이 적을수록 낭비되는 전력이 적고 관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의 품질과 연결짓는 것이다. 2020년 해외 전기 사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송배전 손실률은 3.53%이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손실률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송배전 손실률을 기록하기 위해 한전은 1차적으로 전력 공급의 과정에서 전기 수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송배전 및 변전 설비를 촘촘하게 연결했다. 또한 IoT 기술을 활용해 선로의 고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장 징후를 미리 파악해 제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외국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국내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의 안정적인 통신망과 우수한 국내 인력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고품질 저비용의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전기의 우수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반갑기만 한 소식은 아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가 이미 전국에 187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의 숙명과도 같은 전력난에 대한 또 한 번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 안전의 시작은 잠시 멈춤입니다. 휴전 작업 확대 시행.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 정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전기 품질은 그동안 안전을 담보로 얻어졌다. 이제 한전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안전을 위해 전기를 잠시 멈추는 휴전 전기공사 공법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휴전 작업의 필요성을 생각해 본다. 글 최민곤 한전 배전운 영처 차장. 호당 정전 시간 9.05분. 최고의 전기 품질. 전 세계적으로 전기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SAIDI라는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이 지표는 가구당 정전 시간을 의미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정전 없이 안정적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호당 정전 시간은 9.05분으로 미국, 유럽 선진국 등이 40분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 우수한 전기 품질로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한전은 이제 고품질의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그 후 이어진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등 작업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전은 2022년 효율에서 안전으로의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선언 후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 현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감전 분야에서의 재해를 더욱 줄여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간접 활선 공법 재해율 80% 감소. 전기공사 방법은 크게 전기가 흐르는 선에서 작업을 하는 활선 작업과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선에서 작업하는 휴전 작업 두 가지로 나눈다. 활선 작업은 전력선에 직접 접촉하여 작업하는 직접 활선 공법과 절연 스틱을 활용해 작업하는 간접 활선 공법이 있다.
한전은 1992년부터 약 30여 년간 직접 발선 작업을 수행해 왔다. 직접 발선 작업은 정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작업자의 감전재해 위험이 높다. 따라서 2018년부터 간접 발선을 도입하여 스틱을 활용한 작업을 정착해 나가고 있다. 2018년 도입 초기 공법 전환 6.3%, 2019년 27.7% 등을 거쳐 2023년 10월 현재는 99%의 공법 활용률을 보인다. 간접 발선 도입하면서 도입 전과 비교하면 연간 감전재해율이 35건에서 6건으로 줄어 약 8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간접 발선 공법은 감전재해 감소에 큰 기여를 하지만 간접 발선 공법은 가공 특고압 공사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지중 고압 공사를 비롯한 저압 공사 등에서는 여전히 감전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잠시 멈추는 휴전 작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휴전 작업 확대, 감전재해 제로를 향한 시작. 한전은 연간 약 1만 건 정도의 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공사 약 27만 건 중 약 4% 수준으로 휴전 작업률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는 한전이 전기 품질을 위해 약 30여 년간 무정전 작업을 장려해왔고 그에 따른 고객들의 정전 경험 부족으로 휴전에 대한 수용성이 낮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크고 작은 민원도 공사 담당자들의 휴전 작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생명유지장치 사용 고객, 영업점의 생계유지형 장비인 카드 POS와 횟집 펌프 등 전력 공급 중단이 어려운 고객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휴전 작업은 감전을 막고 작업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법이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함께 갈 수 있는 휴전 작업은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지난 2022년 모 방송국 다큐에 전기, 편리함보다 중요한 것들에 나온 휴전을 생각하는 외국인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 영국의 출연자는 작업자에게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휴전 작업을 한다고 사전에 안내받는 게 정전이 일어나서 놀라는 것보다 나아요. 이처럼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고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전기 공급 중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진행되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전원 공급 유지장치 보유 등 휴전에 대한 사전 대비가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출연자는 안전을 중요 커리큘럼으로 선정해 어릴 적부터 교육함으로써 안전 최우선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한다. 우리도 안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휴전의 필요성, 이해하고 참여하는 변화 필요. 한전은 휴전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이동형 발전기 지원, 카드 POS 등 필수 영업 설비의 소형 UPS 지원을 통한 전력 공급 등 꼭 필요한 설비의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수립 중이다. 또한 휴전 수용 고객에게 휴전 대비 물품을 지급하여 휴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런 지원 방안들은 시범 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지속 보완하여 명확한 제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유튜브, SNS, 신문 및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잠깐의 정전, 휴전으로 겪는 우리의 작은 불편함은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시작점이다. 휴전 작업, 이젠 적극 이해하고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캡코타임. 아름다운 섬에 빛을 공급하는 일이 행복입니다. 인천본부 전력사업처 도서지원팀. 글 황지영. 사진 이원재. 환한 빛을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선 인천본부 도서지원팀의 김영국 과장과 김태영 사원. 본부인 부평구를 출발하여 1시간 남짓 달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강화 성모도이다. 이들은 철탑 점검 장비가 든 배낭을 메고 산길을 올라 바다 건너 작은 섬 서검도의 철탑 점검을 시작한다. 우선 고배율 카메라와 쌍안경으로 철탑의 상태를 촘촘하게 육안으로 살핀다. 카메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의심되면 열화상 카메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합니다. 불량 설비로 최종 판단되면 교체 작업을 해야죠. 철탑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섬 지역은 모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예방 점검과 교체 작업에 집중하며 이들이 늘 긴장하는 이유이다.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둔 김영국 과장. 서검도의 철탑 점검을 마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자 그가 활짝 웃었다. 캄캄하게 어둡던 곳이 환한 빛이 밝혀질 때면 정말 커다란 보람을 느낍니다. 환한 빛만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평생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애써온 그가 말하는 행복의 순간이다. 하지만 보람만큼 어려움도 많다.
평생을 해온 업무이지만 거의 산과 능선, 계곡을 타야 하기에 낙엽에 의한 미끄러짐, 벌레와 벌의 쏘임, 겨울철 설원의 낙상사고 등은 철탑 점검의 가장 큰 도전 요인이다. 항상 바짝 신경 써야 하는 부담감을 떨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란 사명감으로 오늘 하루도 전진한다. 섬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육지 인근 섬의 철탑을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하는 인천본부 도서지원팀. 김광수 팀장을 비롯한 6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인천본부 관할 13개 섬의 전력설비 유지 보수와 육지 인근 섬을 연결해주는 68기의 철탑 점검과 수리 등을 맡고 있다. 비교적 큰 섬 성모도와 영종도 외의 지도상의 점점이 널린 작은 섬에도 빠짐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이들의 수고가 있어 빛이 반짝이며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밤바다가 만들어진다. 위드 추석맞이 봉사활동. 한전이 따뜻한 사랑을 나눕니다. 한가위를 맞아 한전 직원들은 우리 곁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았다. 전국에서 펼쳐진 따뜻한 사랑 나눔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본다. 온기 가득한 명절 음식을 나누고 일손을 돕기도 했으며 노후된 전기 설비를 새 것으로 바꾸는 등 훈훈한 추석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정리 황지영. 1. 한전은 9월 11일 신안권 해상풍력사업 예정지인 신안군 임자면에서 어촌지역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4차 활동에는 한전 경기본부와 부산울산본부, 남부건설본부 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휴가철 이후 많아진 해안가 쓰레기를 걷어들였다. 총 9차에 걸쳐 진행된 해양환경 정화 활동은 10월 11일까지 전국 사업소에서 5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였다. 2. 삼척지사는 10월 11일 삼척시 증산동 농가 2곳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하였다. 고구마 수확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비닐을 제거하고 고구마 수확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잘 연근 고구마를 들어 올리는 이들의 얼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둔 농부마냥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3. 마산지사는 9월 26일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의 따뜻한 마음에 온기를 담아 추석맞이 사랑의 선물 보내드리기를 했다. 좀 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참기름과 국수, 김 등을 담은 사랑의 선물을 직접 포장해 전달하였다. 4. 양구지사는 지체 장애인협회의 협조를 얻어 명절맞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14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설비를 점검하고 노후 누전 차단기 커버 교체 설치, LED 전등 교체, 배선 정리 등 안전하고 깨끗하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다. 5. 횡성지사는 9월 26일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송편과 명절 음식을 포장한 후 소외 계층 100가구에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횡성지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과 상생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6. 전북본부는 전주 연탄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합동으로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전주시 서학동에 위치한 연탄은행에서 봉사자들과 합동으로 준비한 음식을 배식하고 도시락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7. 아산지사는 9월 27일 온양온천역 쉼터에서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고 송편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렵고 답답함에 지쳐있던 어르신들에게 작은 온정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을 담았다. 제로 투어. 세계자연유산에서 세계 최초의 탄소 제로존으로 노르웨이 그린 스마트 피오르. 산을 갈라 바닷물을 채운 긴 혀 많은 장관이다. 수만 년 전 빙하가 지나간 길은 그 깊이와 폭을 고스란히 품었다. 물길 양옆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장엄한 절벽은 높이가 1000m가 넘고 물속은 수백 미터다. 자욱하게 물 한 개가 피어오르면 머리에 풀이 수북이 난 트롤이 어슬렁거리는 그곳 노르웨이의 피오르다. 글 기후사회 연구소 한빛나라 소장. 노르웨이 남서쪽의 게이랑 에르피오르와 네르이피오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다. 노르웨이에는 200개가 넘는 피오르가 있지만 이 두 피오르는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자연경관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피오르 지역은 약 3억 7천만 평 규모로 이 중 9%에 해당하는 3,200만 평은 바다다. 수만 년 전 빙하가 만든 세계자연유산은 이제 곧 인간이 만든 세계 최초의 해양 탄소 제로존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노르웨이 정부는 2026년까지 게이랑에르 피오르와 네르이 피오르의 탄소 제로를 선언했다. 천혜의 피오르에서 탄소가 배출된다고? 혹자는 공기 좋고 물 맑은 피오르에 더 줄일 탄소가 어디 있냐고 의아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피오르에도 골칫거리가 있으니 바로 수백만 명의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 내뿜는 탄소다. 피오르는 노르웨이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로 특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두 피오르를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은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내려가 보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피오르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연간 200만 명에 이르며 연간 50만 명이 유람선을 탄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비할 바 아니겠지만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제로를 꿈꾸는 피오르에서 선박의 탄소는 오점이 분명하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캠페인이 탄소 제로 선언으로 탄소 제로 선언 이전에도 2011년부터 피오르에서는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피오르에서 볼일을 봤으면 치우고 가라는 거다. 피오르에는 수백 개의 하이킹 루트가 있고 화장실이 드물어 피오르를 방문하는 사람은 급한 볼일이 있을 때 세계자연유산 구석 어딘가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한다. 이때 구덩이를 파서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낙엽을 덮는 식으로 뒷정리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배변뿐 아니라 쓰레기, 캠프파이어 흔적도 캠페인의 대상임은 물론이다. 이후 기후변화를 촉발하는 온실가스가 지구환경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함에 따라 노르웨이 피오르 지역의 환경보호 캠페인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포커스가 확장됐다. 아름다운 피오르에 오물을 남겨서는 안 되듯이 탄소 발자국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천혜의 자연에 인간은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는 옛 캠페인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피오르 지역의 탄소 제로 선언은 단지 자연경관 보전 때문은 아니다. 피오르 지역 주민의 생존 문제도 걸려 있다. 작년 베이스피오르에 있는 인구 700명의 작은 마을이 눈사태로 고립되는 일이 발생했다. 눈사태로 도로가 막혔고 설상가상으로 피오르의 물까지 얼어 뱃길마저 막혔다. 앞으로 지구온도 상승으로 눈사태가 더 자주 발생한다면 피오르 지역 주민의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2018년 5월 노르웨이 국회는 세계 자연유산 등재 피오르 일대를 온실가스 배출 제로존으로 만들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6년부터는 피오르 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크루즈, 유람선, 페리가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더 나아가 2030년까지 노르웨이 선박업계가 저탄소 내지는 무탄소 솔루션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노르웨이 해사청은 이듬해 배출 규제에 역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제한하고 오폐수 방출과 해상 쓰레기 연소를 금지하는 동시에 1만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환경규제를 개정했다. 이어서 2022년 3월부터는 국회 결의안 이행을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하여 올해 초 마무리했다. 개정법은 2026년 1월부로 발효된다. 전기 선박에서 피오르의 미래를 보다. 수송 부문에서도 선박은 온실가스를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다. 선박의 전기화는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만큼 간단하지 않다. 더군다나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후예가 아닌가. 노르웨이 서쪽의 피오르 해안 지형은 말 그대로 갈갈이 찢긴 듯한 모양새다. 툭하면 끊어진 도로를 촘촘하게 잇는 물길은 이곳의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다. 해양문화 강국이 해양을 탄소제로 프로젝트의 무대로 정한 것은 결코 시시한 결정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의 정면 승부이고 첨단 조성강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갈구다. 노르웨이의 해양 인프라 의존도가 높은 만큼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온갖 묘수가 등장했다. 최대한 버스 이동 코스를 늘려서 선박 이용 거리를 줄이면 된다. 큰 비용을 들이지 말고 수소 하이브리드로 배의 설비를 개선해서 세계 자연유산 지역을 지날 때만 수소전지를 가동하면 된다. 규제 지역 밖에 멀티허브를 조성해서 대형 크루즈는 정박해두고 승객들은 소형 선박을 이용해 피오르를 방문하도록 하면 된다 등 많은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그러는 동안에도 피오르를 운행하는 전기 선박 개발은 꾸준히 진행됐다. 그 중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박은 브래드레너 아사가 개발한 피오르의 미래다. 피오르의 미래는 그 이름처럼 미래형 전기 선박의 청사진을 구현하여 세계 3대 조선기자재 전시회 중 하나인 함부르크 조선 해양기자재 전시회에서 올해의 배로 선정되기도 했다. 피오르의 미래는 100% 배터리로만 간다. 선체는 무게를 최소화한 탄소섬유로 제작됐다. 1800kWh 용량의 배터리 팩을 장착한 이 배는 450명의 승객을 태우고 시속 30km의 속도로 2시간 반을 달릴 수 있다. 충분한 에너지 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최신 기술이 총동원되었다. 노르웨이 역사상 이 정도 용량의 배터리는 한 번도 배에 설치된 적이 없었다. 450명을 수용하는 100% 전기 선박을 개발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선박 엔지니어들은 운영 과정에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일 것, 기술과 운영 부문의 솔루션이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것,
최적화된 배터리 및 충전 솔루션을 개발할 것, 기술 솔루션이 국내외 해양관광 시장에 이전 가능할 것, 추후 수소 추진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피오르의 미래는 프로펠러 솔루션을 개선해서 전기 소비량을 5에서 10% 감축했다. 프로펠러를 더 크게 키운 대신 더 천천히 움직이도록 제작했다. 조명은 LED로 교체하고 히트펌프를 설치했으며 선체의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물론 전체 컨트롤 시스템까지 바뀐 선박 사양에 최적화되도록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다. 선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사실을 확인한 것도 큰 성과였다. 첫째는 전기 선박은 조용하고 유리창을 크게 낼 수 있어 뷰 감상에 유리하며 연료 연소 냄새가 없어 관광용으로는 물론이고 컨퍼런스 등 이벤트 장소로서 새로운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전기 선박을 타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다. 피오르 관광의 교통 요충지라 할 수 있는 플롬 지역에는 육상 전력 설비를 구축 중이다. 육상 전력 설비를 갖추면 정박 중인 선박이 디젤로 자가 발전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육상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플롬의 육상 전력 설비는 아울란 지역에서 수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해적 케이블로 끌어오며 이를 통해 승객용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75% 감축하고 플롬 지역의 탄소 배출량은 3,300톤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과 함께 만드는 탄소 제로 피오르. 세계 최초의 해양 탄소 제로 존은 선박업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다. 2026년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시행되면 피오르를 운행하는 크루즈는 줄어들 것이다. 이는 관광업에 의존하는 지역들에게 큰 리스크다. 게이랑에르 피오르 세계유산재단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 피오르 이니셔티브를 운영한다. 이미 90개 이상의 지역 업체들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지역의 관광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직접 나섰다. 피오르의 해양 탄소 제로 존은 머지않아 피오르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피오르에서 우리는 전기, 수소 등 에너지원의 변화 그 자체보다 에너지원의 전환이 가져오는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탄소 배출량 제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삶의 질 제고라는 궁극의 목적을 실현하는 하나의 정량적 지표일 뿐 그에 발맞춘 지역사회의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 피오르의 지역 주민들이 지역 경제를 위해 복합 쇼핑센터나 골프장,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들은 탄소 제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길을 선택했다. 기술적 탄소 중립은 결코 완성형이 아니다. 전기 선박 하나로는 어렵다. 피오르의 탄소 제로를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사이언스, 꿈의 물질, 초전도체, 손실 없는 에너지 시대 열다. 최근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상온 초전도체는 의료, 통신, 항공 등의 에너지 전송과 저장은 물론 전자기기의 작동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꿈의 물질이다. 에너지 효율성의 획기적인 향상은 인류 생존과도 밀접한 기후 위기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먼저 초전도체는 무엇이며 우리 일상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글 임성숙, 과학교사. 도대체 초전도체가 뭐지? 초전도체는 일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어 전압이 없어도 전기가 흐르는 물질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뜨거워지는데 이는 전자가 원자핵과 부딪히면서 저항이 생겨 열이 나는 것이다. 전기가 흐를 때 저항으로 인해 평균 3.55에서 4%의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는 적은 수치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전기 저항 손실로 연간 최대 30조 원가량의 피해를 입을 정도다. 그런데 초전도체를 사용하면 전류가 저항 없이 흐르기 때문에 열도 발생하지 않고 손실도 없어 무한히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초전도체의 등장은 19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덜란드의 과학자 헤이커 카멜린 오네스가 절대온도 4.2켈빈의 극저온 상태에서 수은의 저항이 완전히 0이 되는 상태를 발견하고 이를 초전도 현상이라고 명명했다. 그 이후 초전도 관련 기술은 5번이나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꾸준히 연구가 이어졌다. 그 결과 1987년에는 최초 발견보다 약 20배나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고온 초전도체 물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기장을 밀어내는 공중부양 초전도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것 이외에도 초전도체의 또 하나 주목할 특징은 마이스너 효과이다.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면서 초전도체가 공중에 뜨는 현상이다.
1933년 독일 물리학자 마이스너와 오센펠트가 주석과 납으로 된 초전도체 주변의 자기장을 측정하면서 발견되었다. 실제로 액체 질소에 넣어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올려놓으면 둥둥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전도체가 내부에 자체적인 자기선을 만들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도체가 외부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마이스너 효과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력은 무척 크기 때문에 무거운 열차도 뜨게 할 수 있다. 기차가 떠서 달리는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온 초전도체라 하여도 77켈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우리 생활 속 초전도체는 어디에? 초전도체가 실생활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병원에서 뇌와 관절 등을 정교하게 검사할 때 사용하는 MRI이다. MRI는 생체 조직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다. 특히 뇌를 비롯한 사람의 몸은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많은 수소 원자가 있다. 수소 원자 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가 팽이처럼 자전하고 있는데 이때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모든 수소 원자의 양성자 자전축이 한 방향으로 정렬된다. 양성자의 자전축이 자기장과 평행한 상태가 되면 RF 코일이라고 하는 고주파 전파를 보내준다. 이 주파수가 만드는 신호에 의해 체내 수소 양성자의 분포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MRI 작동 시 강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 코일 주변에 마이너스 269도의 액체 헬륨을 두른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다. 보통의 연구 자석으로 이런 세기의 자기장을 생성하려면 그 크기가 너무 커지고 무거워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상온 초전도체가 있다면 고가의 액체 헬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MRI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초전도체는 이동수단인 자기부상열차에 사용될 수 있다. 기차 레일에 떠서 달리는 자기부상열차는 서로 다른 극성의 자석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용한 것이다. 선로와 열차가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마찰 저항이 매우 적어 낮은 동력으로도 높은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어 승차감이 좋다. 앞서 설명한 초전도체의 마이너스 효과가 자기부상열차에 이용된다. 강력한 초전도 자석의 반발력을 이용해 높은 속도를 내는 초전도 반발식이 그것이다. 자기부상열차 바닥에 있는 초전도 자석과 레일의 전자석이 서로 밀어내는 척력을 갖게 되면서 열차를 공중에 띄우게 된다. 일본과 중국 등에서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나 초전도체 자석을 사용하려면 초기 설치 및 유지 관리의 비용이 많이 들어 상용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첨단 미래형 컴퓨터인 양자 컴퓨터에도 초전도체는 사용된다. 2019년 구글은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200초 만에 해내는 53큐비트 시카모어 프로세스를 선보이며 양자 컴퓨터의 우월성을 알리기도 했다. 구글이 성공한 양자 컴퓨터의 모양은 엄청난 크기의 인공위성처럼 보인다.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냉각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양자 컴퓨터의 실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송전의 신세계를 여는 초전도 전력 케이블. 초전도체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전력발전소 및 변전소 등의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전기 사용량이 커지면서 전력 케이블은 더욱 굵어지고 있어 땅속에 묻는 것도 더는 어려운 상태다. 대도시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중인 초전도 전력 케이블은 고온 초전도 도체를 사용해 케이블의 굵기를 줄이고 전력 손실 없이 대용량의 전력을 송전한다. 초전도 전력 케이블을 사용하면 송전 중 전기 손실이 10분의 1로 줄어들며 송전 용량은 5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초전도 전력 케이블 한 가닥은 구리 케이블 10가닥만큼의 송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유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절연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변전소 건설 역시 최소화할 수 있어 전력 설비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다. 물론 영하 196도로 액체 질소가 케이블을 냉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초전도 전력 케이블은 도심의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고온과 저온 등의 환경에 놓여 있는 우주 탐사선이나 핵발전소 등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전달이 가능하다. 상온 초전도체가 활용될 수 있다면 전기차와 고속철도에도 초전도 기술이 적용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꿈의 교통수단이 나올 것이다. 또한 양자 컴퓨터를 무릎 위 노트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MRI와 고급 의료기기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자기기의 작동 방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상온 초전도체의 개발에 대해 아직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류의 미래를 바꿀 만한 획기적인 발견으로서 도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캡코 뉴스 제22대 김동철 사장 취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9월 20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2대 사장으로서 경영 방침을 밝혔다. 이날 취임사에서 김동철 사장은 사상 초유 재무위기의 모든 원인을 외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며 냉철한 자기 반성을 통해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새로운 기회의 영역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중장기적으로 총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 판매 이외의 분야에서 창출해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및 신기술 생태계 주도, 해상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극 추진, 제2원전 수출 총력 등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김동철 사장은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하려면 재무위기 극복이 필수라면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조 원의 한전 부채는 국가 연간 예산의 30% 수준이고 GDP 10% 규모의 막대한 금액인데 사채 발행도 한계에 이르러 부실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 협력업체 연쇄도산과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마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무위기는 한전의 선제적 위기 대처 미흡뿐 아니라 국제연료 가격 폭등과 탈원전 등으로 상승한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고 있어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더욱 절실하다. 전기요금 정상화의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더욱 속도가 밉게 추진하고 특단의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본사 조직 축소, 사업소 거점화 및 광역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혁신, 업무 효율 및 고객 서비스 제고, 안전 최우선 경영 등의 내부 혁신과 개혁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하였다. 끝으로 김동철 사장은 한전의 모든 임직원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이 위기도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혁신의 맨 앞에서 임직원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제3의 에너지 분야 실전형 사이버 공격 방어 훈련 개최. 한전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한전 본사에서 국정원 지부와 공동으로 ELECCON 2023 제3의 에너지 분야 실전형 사이버 공격 방어 훈련을 시행하였다. 일레코는 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에너지 분야 특화 사이버 훈련으로서 공격 1팀, 운영 1팀, 방어 24개 팀으로 구성되며 실제 에너지 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축된 가상의 환경에서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눠 실시간 공방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기관 8개 팀, 대학교 8개 팀, 고등학교 8개 팀이 방어팀으로 참가하였다. 이틀간 치러진 본 훈련에서는 에너지기관의 한전 KDN 직원들로 구성된 후방주의팀, 대학부의 충남대 학생들로 구성된 성심당 헌터스팀, 고등부의 3명 컴퓨터고와 경북기계공고 학생들로 구성된 희찬성팀이 1위를 차지하였다. 한전은 주요 국가기반 시설인 전력설비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그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통합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 전력 제어 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한전은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3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선정해 대통령상을 수여하는데 한전 경기본부가 혁신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13년 전기안전대상 수상 이후 10년 만에 수상으로 한전은 지난해 1월부터 대국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현장 중심의 특별대책을 수립하였다.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직접 발선 퇴출 및 선안전 후작업 등 효율에서 안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 조직 문화를 안전문화로 바꾸기 위하여 다양한 안전문화 캠페인 시행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 패트롤, 안전 컨설팅, 옴부즈만제, 협력사 안전 역량 강화 TF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전 경기본부는 경기 남부권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로 수도권 중심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백 건의 전기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안전 전담 조직 신설 및 안전 수칙 제정, 간접활선 신자재 신공법 개발 등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한전은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되새기면서 국민 안전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아의 실거주지, 할인 적용 확대. 한전은 출산 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 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하였으나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전은 출산 가구 외의 대가족, 세 자녀 이상 가구 등 정책적 지원 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 할인 적용 대상 중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액을 실시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 할인 제도 규정을 운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 한전온, 한전고객센터, 전국 한전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며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요금 할인 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 분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 신청 가능하다. SKT와 RCS 기반 메시징으로 소통 활성화 기여. 한전은 SKT와의 협업을 통해 RCS 기반 메시징 서비스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노력을 전개하였다. 한전은 이 서비스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고객에게 필요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 등 전기 관련 정보와 사회공헌 활동이 담긴 사회보 빛으로 여는 세상 웹진을 발송해 고객 참여 유도와 홍보의 효과성을 높였다. 그동안 발송된 RCS 메시지는 3, 4월호에 실린 우리나라 전기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전기박물관 개관 소식과 5, 6월호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 1kWh 줄이기, 9, 10월호에 담긴 기후변화 위기를 생각해보는 한전의 기획전시 아트포 그린전이다. SKT 고객 약 15만 명에게 발송되는 RCS 문자 서비스는 다양한 템플릿 적용이 가능하고 문자의 신뢰도와 전달 효과가 높아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이다.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로 아파트 대규모 정전 줄어. 한전은 9월 26일 올해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과 전기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하계 아파트 정전 건수가 79건으로 감소하였고 정전 건수 감소에는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와 지속적인 한전의 고객 수전 설비 점검 지원 사업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은 기상 관측 이래 역대 4위 평균 기온을 기록하였고 8월 월 평균 최대 전력과 월간 전력 거래량 또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아파트 정전은 79건 발생하여 지난 2년 평균 건수 대비 약 50% 감소하였다.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는 전기 설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전기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예보와 연동한 빅데이터 AI 분석을 통해 아파트 부하 예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파트가 무더위 전기 사용 급증에 미리 대비하고 수전 설비를 적시에 점검하여 정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한전은 아파트 노후 불량 고객 소유 설비의 고장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 정전 발생 때 응급복구 대응 요령에 관한 기술 컨설팅, 노후 아파트 변압기 설비 교체 및 UVR 위치 변경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기설비 오동장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열화상 진단 및 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하여 차단기 설정 상태 점검 활동을 시행 중이다.